이번에는 어댑터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터 패턴은 스트럭처럴 타입에 속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스트럭처럴 카테고리에 속하는 유형에 속하는 디자인 패턴들은 기존에 있는 클래스의 구조들을 바꾸지 않더라도 새로운 요구사항, 새로운 변경사항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디자인 패턴들을 모아놓은 게 스트럭처럴 패턴이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어댑터 패턴이 되겠습니다. 어댑터 패턴은 어떠한 식으로 방금 이야기한 그런 문제를 푸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댑터 패턴을 사용하면 어떤 걸 허용하자면 어떤 incompatible 인터페이스, 서로 호환 가능하지 하지 않는 인터페이스들을 갖고 있는 클래스들이에요. 그런 클래스들도 심지어 work together,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는 게 어댑터 패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냐면 기존에 어떤 만들어낸 레거시 코드, 그러니까 오래된 유물 코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새로 만들어진 그런 코드들이 있겠죠. 그 두 개의 코드들이 서로 호환되지 않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는 옛날 그런 코드든 새로운 코드든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아주 오래된 그런 코드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코드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드 한 줄도 안 고치고 기존 코드와 새로운 코드 아울러서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해결책을 제공하는 구조적인 스트럭처럴한 유형에 속하는 디자인 패턴, 어댑터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은 이제 문제를 설명했고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이제 뒤에 wrapping its own interface around the legacy system. 기존 어떤 유물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더 씌우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어댑터 패턴에 대한 개요는 설명을 했고요. 이 아래 그림을 보면 바로 그 incompatible 인터페이스를 갖는 클래스, 서로 호환되지 않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로 생기는 문제를 에 대한 아이디어를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어떤 뭐 타겟이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에는 리퀘스트라고 하는 이름의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게 이제 새로운 클래스, 새로운 인터페이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리퀘스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로 돼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이 돼 있어요. 클라이언트와 타겟. 그런데 아주 오래된 클래스로 제가 이제 가정한 어댑티라고 하는 어떤 이름의 클래스가 있어서 얘는 리퀘스트와 좀 비슷한 일을 하긴 해요. 상당히 유사한 일을 하긴 하는데 인터페이스가 리퀘스트가 아니라 스페시픽 리퀘스트랑 약간 달라요. 따라서 이 클라이언트가 바로 사용할 수가 없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와 예전 인터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맞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incompatible한 인터페이스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댑터 패턴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어댑티 패턴을 클래스 어댑티라고 하는 기존 클래스의 specific request라는 코드를 한 줄도 안 바꾸고 이걸 그대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댑터라고 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 어댑터 클래스는 기존의 타겟이라고 하는 새로운 클래스의 새로운 인터페이스, 리퀘스트도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리퀘스트를 다시 오버라이딩을 하는 거예요. 새로 고치는 거예요. 어댑터 나름대로. 그런데 그 내용은,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받아들이되 내용은 어떻게 지금 하라라고 했자면 여기 힌트가 있죠? 여기 이 리퀘스트라는 메서드에
동글뱅이가 달려있고 점점점점 하고 어떤 박스가 그려져 있다는 이야기는 요 리퀘스트라는 메서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힌트 정보를 가르쳐주는 UML 표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구현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레거시 코드, 예전 유물 코드에 있는 스페시픽 리퀘스트를 호출해서 구현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새로운 코드 타겟의 리퀘스트를 부르면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레거시 코드의 스페시픽 리퀘스트는 바로 직접 부를 수 없으니 새로 만든 어댑터 클래스의 리퀘스트를 통해서 스페시픽 리퀘스트를 활용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기존의 레거시 코드들을 사용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댑터 패턴입니다. 바로 요 클래스가 바로 어댑터 패턴인 거죠. 아이디어는 쉽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요 이제 어댑터 패턴을 사용하는 사실 이제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요. 한번 자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자바 프로그램 한번 좀 잠깐 좀 살펴보면요. 자, 여기 있고요. 여기 좀 보면은 이제 클래스 A라고 하는 게 새로운 클래스가 되겠고요. 이 클래스 A가 보면은 request라고 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 설명한 대로요. 그 다음에 요 main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바로 요 클래스 A의 객체를 만들어서 실제 요 클라이언트를 가보면 클라이언트는 요 클래스 A에 있는 request라는 이름의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클래스 B라고 하는 이게 이제 오래된 코드다, 레거시 코드다 라고 하는 의도로 이제 준비한 클래스인데요. 요거는 이름이 리퀘스트여야 하는데 스페시픽 리퀘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이 달라요. 인터페이스가 다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클라이언트 코드에서는 리퀘스트라고 하는 함수 이름의 메서드만 부르기 때문에 직접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따라서 어댑터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클래스 B. 그래서 지금 보면 클래스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리퀘스트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하기 위해서 클래스 A를 일단 익스텐스 시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B를 하나 선언을 해서 new 클래스 B 기존의 레거시 코드로 작성된 이 클래스 B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B 어댑터의 새로운 인터페이스 메서드인 리퀘스트가 호출될 때마다 바로 요 준비해 놓은 레거시 코드의 객체 클래스 B 레거시 코드의 객체인 클래스 B 그 다음에 레거시 코드의 인터페이스인 스페시픽 리퀘스트를 호출해 줌으로 해가지고 예전의 코드를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를 호출을 할 때 클래스 A 객체를 넣어줘도 괜찮고 방금 레거시 코드 클래스 B를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맞춘 클래스 B 어댑터로 맞춰가지고 만든 객체 이 두 개의 객체는 다 클래스 A의 자식 클래스니까 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를 불러주면 이 클라이언트 안에서 인자로 받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게 레거시 코드인지 새로운 코드인지 몰라요. 그냥 모두 다 클래스 A의 인터페이스를 다 맞춘 그런 객체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리퀘스트만 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요 인자로 넘겨준 두 번째 원소가 사실은 레거시 코드로 만든 객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 코드 한 줄도 안 바꾸고 레거시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리퀘스트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렇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뭡니까? 클라이언트 코드 한 줄도 안 바꿨죠? 안 바꾸고 레거시 코드 클래스 B를 클라이언트와 연동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다. 구조적으로 구성을 잘 했다라고 하는 게
이 어댑터 패턴의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자바 프로그램의 이그젬플을 통해서 이제 어댑터 디자인 패턴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자, 이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클라이언트가 레거시 코드 클래스 B의 레거시 인터페이스인 스페시픽 리퀘스트를 사용하게 되는지, 사용할 수 있었는지, 콜할 수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앞에서 제가 설명한 요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지금 제가 자바 코드로 보여드린 요 코드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미묘하게 다를 겁니다. 특히 요 부분을 다르게 인헤리턴스, 상속 관계가 아니라 어소시에이션 릴레이션으로 구현을 했어요. 해서 관계로 구현을 했어요. 자바에서는. 바로 그런 차이점들을 좀 한번 관찰도 해보시고 요 코드에서 인헤리턴스가 요 앞에서 설명했을 때 요 두 개의 인헤리턴스가 하나는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한 상속 관계고 또 다른 하나는 레거시 코드를 사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임플리멘테이션을 위한 상속 관계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한번 해보시라 라는 이야기고요. 따라서 이 자바 클래스에서 사용한 어댑터 디자인 패턴은 앞에서 제가 설명한 요 디자인 패턴을 설명하는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미묘하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 자바 코드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그려보시면서 또 요 앞에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